자, 아파트 경매 낙찰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서울 물건을 한번 해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벽산 아파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길래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 타경 9999호 서울 북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물건의 종류 아파트고, 자, 전용은 18.1평, 가장 인기 있는 평형대 아파트입니다. 청소가 1층입니다. 1층이고, 소유자, 채무자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접수가 2018년 10월 17일. 그러면 거의 4개월 만에 진행되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물건이네요. 자, 감정가 3억 3,500이었는데, 최저가 2억 6,800까지 한 번 유찰됐습니다. 한 번 유찰돼서 지금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낡은 듯 하지만 뭐 멀쩡하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출입문. 자, 출입문이 이렇게 생겼고, 주변. 상계역 바로 인근에 있네요. 위치도 좋고, 네.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89년도. 예. 그러면 30년 됐네요. 그죠? 30년 된 아파트고, 방 2칸이고, 욕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대한 설명은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1층. 1층, 그리고 30년 됐다는 거. 진행사항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4개월 만에 진행된 거라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자, 임차인이 있다. 자, 여기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그리고 뭐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 그리고 감정평가서 제출됐고요. 각종 세금 교부 청구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 열람 복사 신청 한번 했고, 기타, 특이한 권리관계가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물건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냐? 방 2칸, 주거용 전부에 대해서 보증금 1억 9,500에 전입일 2015년 7월 30일. 자,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입자로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 나는 이 경매 사건의 종료로 이 집에서 나가겠다. 이 보증금을 돌려달라. 나는 대항력이 있다. 2015년 7월 30일이고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압류 등기. 자, 이 압류 등기가 2017년 10월 16일입니다. 2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무조건 선순입니다. 그러나 배당 요구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뒀기 때문에 돈 받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추가 확정일자도 있나 본데 2017년 6월 30일 2017년 6월 30일이니까 이거보다 빠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다 돈을 받습니다. 다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는, 인수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낙찰받고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왜? 나가니까. 네,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 보겠습니다. 아까 말소 기준 권리가 압류의 등기인데 2017년 10월 16일 말소 기준 등기, 이 등기 이후에는 모두 말소됩니다. 서울 노원구, 그리고 강제경매 신청자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세입자는 나가고.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부 등본상 인수하게 될 부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자, 관리비, 연체될 가능성 희박합니다. 그래도 연체되어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나갈 때는 자기 관리비는 다 내고 나가야 됩니다. 네, 다 내고 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그래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관리비 때문에 큰 문제 될 물건은 아닙니다. 왜? 정상적인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요. 각종 공과금, 관리비 포함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임차인 보겠습니다. 있죠? 김덕규 씨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전부, 방 2칸, 1억 9,500이고 확정일자, 전입일 모두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 계획.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로서 잔금 납부, 배당기, 보증금을 받으러 갈 것입니다. 그때 명도 확인서 지급과 동시행으로 나갈 것을 협의하면 됩니다. 꼭 그날 못 나가더라도 이사비는 명도 확인서 지급으로 가름하고 이사비 없는 것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얼마에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벽산 아파트 3억 8천, 3억 5천 5백, 3억 5천 여러 가지 있습니다. 1층이죠. 그러면 3억 5천만 원. 자, 이 물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층입니다. 저층 3억 5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니까 12층 3억 5천, 그리고 15층 3억 8천. 최근에 3억 5천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작년 연초에 2억 후반대에 있었으나 봄을 거치면서 3억으로 와서, 그리고 서울 부동산이 폭등할 때 이쯤에 3억 중반을 넘어서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억 중반 정도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가는 3억 3,500이지만 1층이니까 정상적인 중층 이상은 3억 5천 호가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그 당시 감정가는 3억 3,500이지만 지금 나와 있는 호가 중 가장 낮은 것이 3억 5천. 그렇다면 조정해서 저는 3억 3천 정도면은 거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 금액 범위 안에 거래 가능 금액이 있다고 보고, 자, 그러면 낙찰 사례를 찾아보니까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금액과 면적 유사한 것만 뽑아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3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계 대림, 상계 주공, 한신 이렇게 3개를 분석했습니다. 89년도, 88년도, 95년도. 면적은 전용 18평, 12평, 25.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2차에서 낙찰됐고 1차에서 대기도 했습니다. 2019년입니다. 전부 다 2019년 1월, 2월에 있었던 거로 2차도 있고 1차도 있다는 것. 1차 때는 1대1이었고 2차에 가니까 6대1, 경우에 따른 17대1까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6대1 정도 경쟁률이면 실사용자는 반드시 실사용자는 들어가 있습니다. 즉 주거로서 가격이 서울에서는 매력 있는 물건이고, 그래서 실제 살 사람들은 꼭 입찰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2차에서는 무조건 들어온다. 자, 보시면 됩니다. 17대1 경우에 따라서 아주 인기 있는 물건은, 이건 아마 연식이 얼마 안 돼서 좀 덜 돼서 그런 것 같은데 17대1까지도, 즉 투자자도 들어갈 수 있고, 서울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17대1이라도 정말로 실사용자들만의 경쟁으로도 이 숫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종합하자면 실사용자 시장으로만 편성돼도 충분히 2차에서 낙찰되고 이 정도 경쟁률은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기록된 경쟁률이 데이터 낙찰가가 95.16, 95.57, 95.41. 감정가, 거래 가능 금액, 낙찰가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가중평균했을 때 저는 95.36%가 나왔습니다. 하한가 3억 3천을 적용하니까 3억 2,17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한가를 적용하면 3억 4천 77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용 계산을 해보면 감정가인 3억 3,500 정도, 그 수준이 저는 유력한 낙찰가라고 봅니다. 3억 3천 정도 금액이 유력한 낙찰가입니다. 자,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비용, 이사비용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억 3,900 정도의 정리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여름, 가을쯤에 서울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낙찰가 분석이 굉장히 잘 안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보고 제가 다시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아래에서 정상적인 일반 상식적인 사고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분석해서 적용한 이 낙찰가는 낙찰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많이 시청해 주시고 같이 분석한다면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분석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좋아요, 클릭,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